헌법재판관들은 심장이 콱 내려앉았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목소리만 들어보면 여러분 심장도 쿵 내려앉아요. 법치와 애국모임 사무총장으로 대통령청 변호인을 맡고 있는 조은정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손에 들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의견서 원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원래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원래 김평우 변호사님이 대독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날치기, 이 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방송에 누가 대독했는지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 최후의 변이라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을 고치려고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의 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법률 자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짧게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인 대리인단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변호사인지를 먼저 폭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통령님의 최후의 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재판을 속행해서 역사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당당히 헌법재판소에 변론 제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또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최후의 변론, 제가 마지막 헌재라고 우기니까 국회 측 소추인단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을 반박하는 것을 일부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으면 시간이 걸려서 짧게 읽겠습니다. 먼저 국회 소추인단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형식적으로 봐서는 최순실이가 죄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죄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적용해서는 죄가 안 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를 적용해서는 죄가 된다, 이런 무식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에 남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박문을 작성해서 이런 요지로 말했습니다. 뭐 약간 어렵겠지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원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는 그릇이고 자유, 평등, 정의, 인권 등 헌법상 원리들은 그 그릇에 담긴 음식물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혹시 이 그릇에 담길 내용물이 물이라면 어떨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있다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일어나 사회가 매우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체면 없는 사람이라면 염치불구하고 손으로도 집어 먹을 수 있겠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음식을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피청구인과 최순실 등의 범죄가 형식적 법치주의 관점에서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성립된다는 주장은 국회 측 소추단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범죄 없으면 처벌 없다라는 법원이 나타내는 제형 법조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른 것이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행위, 긴급비난, 피해자의 승낙 등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거나 강조된 행위 등의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 기대 불가능성 등의 책임 조각 사유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입각한 요소로 이는 범죄인의 인권 보장 측면에서 발전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측에서는 이처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조차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도 잘 모르는 비선 조직, 국정농단과 같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동료 의원들과 헌법재판소와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현명하신 재판관님, 이처럼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 측 대리인들의 강변을 가감하게 물리치시고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헌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꾸짖어 주셔서 혼란에 빠진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아까 대통령님 최후의 변이 아니라고 저는 아니기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평우 변호사님과 국회에 제출할 변론 재개 신청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발명 판결은 위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집중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 졸속한 국회 탄핵 소추를 막을 최종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최순실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심리 종결하는 것은 헌재가 자멸하는 길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빨리 낭독하겠습니다. 발명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헌법재판소의 정원 9원 우연히 나온 수가 아니라 국회, 행정부, 법원이라는 이 나라 최고 권력기관의 3개가 똑같이 3인의 동수로 재판관을 뽑아 서로 균형을 갖고 견제하고 분립한다는 이 나라 헌법의 최고 권력구조 원리인 상권 분립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의 재판관이라는 판결 정원을 무시하고 임의로 8 또는 7명의 재판관이 이 사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가 헌법상의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어 위헌적인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2012년 헌마 이 사건에서 국회 지명 재판관 1인이 결혼된 상태에서는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 헌법 제27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 사건의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3분의 재판관과 얼마 전에 퇴임하신 박안철 소장님이 특히 강조하여 밝히신 판결 의견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싸움이라는 정치적인 면이 매우 강합니다.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하는 사건에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그 직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이 1명, 즉 9분의 1, 11%가 빠져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헌법상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국회도 8인 중요해요.
8인 또는 7인 헌재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2016년 12월 21일 의안 제4543호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임기 연장 조항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3항으로 신설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재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결국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연장하여 그 두 분의 참여하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심판되도록 기획하였고, 박한철 전 소장은 2017년 1월 25일 재판에서 2017년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천명하고, 이정미 소장 대행은 국회가 기획한 대로 2017년 3월 13일 이전 판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회와 헌재 박한철 전 소장, 이정미 소장 대행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끝나가요.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2017년 3월 13일을 판결의 기준일로 삼았을까요? 이정미 소장 대행이 해명 없이 행여 탄핵 인용 판결 의견을 제시한 것이 후일 밝혀진다면 이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 판결이 선고된다면 이는 재심 사유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구호를 외치고 가겠습니다. 8인 헌재 위헌이다. 황교안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 임명하라! 대법원장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라. 지명하라! 자,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대한민국